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다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지역 정치인들의 돌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주철현 의원이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오늘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러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민감한 내용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 순천시가 대통령실과의 정책 공조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경전선 노선 변경을 포함한 여러 현안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철강업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첫 대법 판결인 만큼 다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소송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3부는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5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2011년. 광양제철소 아변공정에서 제품을 운반하는 크레인 노동자 15명이 사실상 포스코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정규직 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1심은 포스코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심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작업이 원청인 포스코의 작업 표준서에서 비롯한다는 점과 원고의 작업이 제철 공정의 필수 업무라는 점 등을 들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오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기나긴 소송 끝에 현장에서 승소 소식을 들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따라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필요한 로비로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말고 그 돈으로 협력사 채용 개선에 나서는 것이 그동안의 죄를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번에 승소한 55명 외에 추가적으로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만 740여 명. 제철 분야 첫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대법 판결인 만큼 차후 소송과 현대제철 등 동종업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하급심 판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판결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부 여당의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당내 분위기와는 반하는 돌출 발언들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 내에서도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파열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라온 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입장문입니다. 주 의원은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라는 제목의 이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의 지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들이 집단 행동을 벌인 데 대해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주철현 의원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찬성 입장은 민주당 내에서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 주도의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며 반대했던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부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주 의원이 소신 발언도 필요하지만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을 감안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지 않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정치인들의 소신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정부 여당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 독재 권력의 전형이다. 위헌, 위법 권한을 행사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며 정부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의 입장에 반하는 엇갈린 소신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 내 파열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한편 전국 경찰 행정관들이 광주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뜻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노조 경찰청 지부 등 경찰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0여 명은 광주 송정역에서 경찰국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민주적 통제에 부합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임용환 청장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직장협의회 차원의 반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경찰국 신설은 설치 자체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의 발언 등이 문제를 키웠다며 정부의 강경 기조와 지나친 개입을 우려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뿌리를 강조하며 여러 초강력 사업에 대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민감한 현안은 피해버렸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내년부터 50억 원씩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한전 등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기금 규모를 놓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나주시의 이견이 그동안 컸습니다. 갈등의 원천 중에 하나였던 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진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혁신도시 조성 16년 만에 해묵은 과제였던 발전기금의 규모는 결정됐지만 사용 방식, 기금 운영 주체, 시도별 기금 수혜 비율 등을 놓고 추가 조율이 불가피합니다.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반도체 특화단지, 첨단의료 복합단지,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등 11개 신규 과제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현안 과제로 삼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현행법과 신규 특별법 두 갈래 전략을 함께 펴기로 했습니다. 정작 전남에서 군공항을 받겠다는 시군이 한 곳도 없는 상태에서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지원 약속을 확실하게 해준다 하면은 우리 전남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전임 광주시장들이 여겼던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한공항 통합 문제는 상생발전회의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선을 무한공항으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나 뭐 이런 것들은 안 하십니까? 그 문제는 현행 법과 국토부의 방침대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이후 12번째로 열린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거듭할수록 시도 공동과제는 무겁게 쌓여가고 있지만 시도가 상생발전 차원에서 현실화한 성과는 도대체 무엇인지 시도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발사체 클러스터는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국가우주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사체와 인공위성 클러스터 각각 한 곳을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는 관련 분야의 정부 지원과 함께 지역 기업의 산업화 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사체 클러스터는 아직까지 관련 산업 생태계가 국내에는 형성되지 않은 데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해 지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인공위성 클러스터는 대전과 경남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 공략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입니다.
특히 무소속 단체장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순천시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대통령실과의 협력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특사로 불리는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호남 지자체들의 주요 현안을 취합해 대통령실과 해당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상반기 대선과 지선 이후 정부와 여당의 호남에 대한 관심과 구애는 본격적인 서진 정책 강화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과 호남 지역 무소속 단체장들과의 만남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발빠르게 대통령실과의 정책 공조에 나섰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지역의 최대 현안 3가지를 직접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 해결과 스타필드 유치, 내년 국제정원 박람회 대통령 방문 등인데 노 시장은 동네 구청장 출신인 이진복 수석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지금까지 국책 사업으로 쏟아부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활용점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서통합의 화개장터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노 시장은 현재 직면한 3건의 현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10년 만에 지금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 정원 산업을 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럽지만 참석을 거의 하시지 않을까. 특히 윤 대통령이 순천시의 현안 사업을 더 특별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노 시장은 이 같은 정치 지형을 지역 현안 해결에 10분 활용하고 전남도와의 공동 대응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중앙정부도 호남이라는 데를 이왕에 정권을 잡았는데 그냥 놔두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무소속 시장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더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솔직히. 네. 대통령이 호남 지역 무소속 단체장의 고민에 관심을 가지면서 순천시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이 의외로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의회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우행숙 의원과 김태훈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1명의 특위위원이 내년 12월 말까지 특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찜통더위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곳곳에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요. 여수가 25에서 31도, 순천이 25에서 33도, 광양은 25에서 33도, 고흥은 24에서 3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또 광주는 25에서 34도, 목포는 26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2m까지 일겠고 바람은 초속 5m에서 12m로 예상됩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아침 9시 25분, 간조 시각은 새벽 3시 34분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대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주민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권한도 없는 기관의 감정을 맡겨 재판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최근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진이 검찰로부터 처음 감정 요청을 받은 공단 관계자를 만나봤는데요. 피해 주민들의 절박함과 달리 해당 공단 측의 답변은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2020년 8월 주민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사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8개월 만에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려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로부터 처음 감정 요청을 받았던 당시 전남 동부지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조사 불가 입장을 내는데 긴 시간이 걸린 이유를 물었더니 검찰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길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가 언제까지 이걸 당신이 자문을 해주세요. 자료를 다 주면서 안 해주면 우리는 수사는 이건 중지됩니다. 그때까지 그런 이야기 들은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산업재해가 아닌 주민이 숨진 사고여서 감정할 수 없다며 고사했지만 검찰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와 본인이 소속된 전남 동부지사의 관할 지역도 아닌 곡성 산사태 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사건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고 10달이 지나서야 관련 진행 상황을 물었을 뿐입니다. 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어느 사업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지금사 연락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랬습니다. 내부에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인사이동 때문에 아마 인재사 아마 처리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검찰은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기소 중지를 결정했으면 그 사유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유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즉 곡성 산사태의 경우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했다면 수사를 끝내기 위해 진척 상황을 면밀히 살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조회라든지 감정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그리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추가 감정과 피의자 소재 파악 등을 이유로 기소 중지 결정이 내려지는 건 한 해 20만 건 이상입니다. 기소 중지가 됐다는 설명도 못 듣고 면담을 요청할 때마다 사실상 문전박대 당했다던 유족들. 저희가 검찰 면담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게 한 2번 정도 있고 만났을 때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항상 수사 진행 중이니 수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유족들은 곡성 산사태 피해가 아니더라도 기소 중지가 내려지면 당사자에게만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며 검찰의 수사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5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550여만 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한 군수 당선자의 지인 2명과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 관계자 4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차량 연설 등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000여만 원을 지급한 군수선거 낙선자 등 6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